그 다음에 289페이지에서 보셔야 되는 건 저기 제일 밑에 무상공급. 무상의 뜻이 뭐죠? 네, 공짜입니다. 그래서 무상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건을 공짜로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공짜로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물건 주는 건 세금 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공짜로 일해주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산이급 때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도배를 한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도배 열심히 해갖고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작은 방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가서 다시 공짜로 해주죠. 맞죠? 근데 국세청에서 얼마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공짜로 일하셨죠? 세금 내세요. 라고 하면 싸움 나요, 안 나요? 나겠죠. 그래서 아예 안 걷어요. 그래서 공짜로 일한 거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근데 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그래서 과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수관계인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문제가 되는 누구요? 친인척.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공짜로 부동산 빌려주는 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장난쳐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공짜로 빌려줬는데 공짜가 아닌 것처럼 서류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임대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돼. 그러면 서류상으로 한 80만 원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만 받고 빌려주는 거죠. 공짜로 주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국가에서는 세금 신고하라고 하긴 하잖아요. 근데 또 아는 사람한테 또 많이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게 대략 한 30% 정도까지는 봐주긴 하거든요. 국가에서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싸게 하는 거는 걸리거든요. 근데 비싸게 하는 건 안 걸립니다. 비싸게 하는 건 왜 안 걸릴까요? 비싸게 하면 뭐 많이 내죠? 네, 그럼 많이 내니까 비싸게 파는 건 상관없어요. 식당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하니까 시민차도 공짜로 빌려갖고 세금 내는 거는 알겠는데 그 주택용 살림집으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구 몇 주택이자 그런 것들도 봐야죠. 근데 원래 1가구 1주택에서 공짜로 빌려주는 건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어쨌든 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1가구 1주택자야. 근데 나는 거기 안 살고 전세 따로 살고 있어. 근데 친척해보고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했어. 그건 세금 안 내요. 왜냐면 원래 1가구 1주택자가 빌려주는 거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택도 많으면 여기에 관련돼갖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는 있는데 1가구 1주택자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TV가 이게 여러 명 바보 만들어 놨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연락 왔어요. 집 팔고 나서 이거 세금 내야 되냐? 아니요, 1가구 1주택이고 3년 이상 살아서 상관없는데요. 그랬더니 다행이라고. 네. 왜 그러냐면 하도 뉴스에서 집 팔면 세금 내야 됩니다. 집 팔면 세금 냅니다. 이 얘기만 맨날 하잖아요. 어떨 경우에 세금 낸다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냐면 투기한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가구 3주택자야. 그런 사람들은 팔면 세금 내야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얘기지만 모든 집을 한 가구에서 하나씩만 살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남아 돌아요. 네, 맞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몇백 채, 몇천 채 막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집이 모자르고 집값이 오르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비싸게 파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집값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래라고 있잖아요. 지들끼리 거래한 것처럼 꾸며요. 그리고 공시지가를 올려요. 그리고 팔아먹어요. 그 다음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들끼리 신고한 거는요, 나중에 취소해요. 이거 공무원들 다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다 알고 있고. 근데 안 건드리잖아요. 그 취소한 거 다 조사해갖고 다 벌금 때려야 돼요. 걔네들이 다 집값 올려놨다고요. 저같이 관심 없는 놈도 아는데 그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저기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로 장난친다라는 거 모르겠어요? 시가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장난치는 거.
그래놓고선 30%에서 40%는 취소 안 되잖아요. 자기 사고 판다라고 국가한테 신고해놓고선 나중에 이거 안 사고 팔았어 취소하잖아요. 그리고 집값은 이미 올라가 있죠. 왜냐면 네이버나 그런 쪽에는 올라간 금액으로 이미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거 다 잡았으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특수관계인한테 빌려주시는 건 뭐 내셔야 돼요? 세금.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상가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주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입. 제가 수입 나오면 써드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화의 수입 보시면 수입 나오면 일단 거래처는 세관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세관. 그래서 이 수입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입이라는 게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 세금 계산서는 누구만 발행할 수 있죠?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국내 사업자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입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세금 계산서를 여기에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세관에서.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오면 인천세관, 김포로 들어오면 김포세관, 부산으로 들어오면 부산세관. 이렇게 세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발행을 해 주는데 이걸 발행을 해 주는 이유는 하나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얘 때문에. 부가세 내게. 그 부가세 처리하려고. 왜냐면 그래야 형평성이 맞잖아요. 수입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된대. 그러면 뭐하러 국내 걸 사요? 다 수입사지. 맞죠?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외국에서 사갖고 들어오는 거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든 다 부가세 처리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로.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뭐 적게 내게끔이요? 세금을 적게 내게끔. 그 다음에 291페이지. 그래서 291페이지 보시면 거래시기, 공급시기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얘 때문에 중요해요. 과세 기간 때문에. 왜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든 뭐든 세금은 날짜가 중요해요. 왜냐면 올해 팔았다 그러면 올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에 팔았다 그러면 언제 세금 내면 되죠? 내년에 내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25일.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6월 30일. 그 다음에 신고는 7월 25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3월 31일 날 물건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31일로 신고하고 싶어요? 4월 1일로 신고하고 싶어요? 4월 1일. 왜요? 하루만 늦추면 세금을 3개월 후에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좋은 거죠? 늦게 신고하는 게 좋은 거죠. 이거는 당연히 판매하는 사람 입장인 거고, 세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월 31일 날 팔았으면 언제 신고해야 되죠? 3월 31일로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강제를 시키려면은 법에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법에서 너네 이렇게 팔았으면 이 날짜로
세금 계산서 발행해라 라고 이제 법에서 강제시키기 위해서 요 파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게 없으면은 이날로 안 할 거잖아요. 언제로 할 거예요? 요 날로. 아니면 기왕이면은 더 늦게. 왜냐면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내가 그 돈 가지고 일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일부러 누락시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하고 입맞춰서 날짜를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만 아시면 돼요. 안 걸리면 장땡이에요. 그 대신 걸렸을 때는 내가 내야 되는 것보다 무조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항상 거짓말은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고요. 걸리면 뭐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세금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거짓말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거 걸렸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자기 개발한다고 껍석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도 사기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라기보다는 장난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두 명이 왠지 쟤네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한 여자애 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는 뭐 200만 원 벌어서 얼마 모았고 요딴 얘기를 했었던 여자애 둘이 있어요. 나중에 회사 그만뒀대요. 근데 그 회사가 어디였냐면 둘 다 삼성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200 벌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믿었어. 근데 얘가 이제 뭐인 거예요? 삼성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 다니 힘들어요? 일은 힘들겠지만 돈 쪽으로는 덜 힘들잖아요. 그거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거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안 보죠. 거짓말은 항상 안 걸리면 땡인데 걸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도 아는 거 몇 개 없어요. 세금 적게 내는 법 뭐 있어요? 물어보시면 몰라요. 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제가 알려줬다가 걸렸어. 그러면 그 본인이 나중에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제욕할 거 아니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아요. 제일 쉬운 게 비용 뻥튀기 시키는 거. 맞잖아요. 그 10,000원짜리 20,000원 끊어달라고 하고. 근데 그런 거 하다가 나중에 걸리면 10,000원이 20,000원 되는 게 아니고요. 10,000원이 40,000원, 50,000원 돼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요. 그런 걸 해줘요. 그분들이. 예. 원래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왜 해줘요? 그런 거 안 해주면 자기들한테 안 맡기니까. 근데 이런 건 위험해요. 예전에도 한번 한 6년 전인가 뉴스에 나왔는데 5년 전인가 6년 전에 다른 데다 맡기면 세금을 5만 원 내야 되는,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맡기면 세금을 10만 원 내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걸려요. 예, 왜냐면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분명히 큰 장난을 치는 거라고요. 그 예전에 걸려갖고 한번 대대적으로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이 막 강연 다니면서 자기한테 맡기면 세금 적게 내주겠다 그래갖고 막 연예인도 맡기고 막 맡겼죠. 근데 나중에 터진 거예요. 근데 왜 터지냐면은요. 그 중에 한 명이 세무조사가 나갔는데 없는 거예요. 분명히 100만 원 썼대. 네, 그러면 국가에서 바보예요. 100만 원 쓰셨군요. 이래요. 영수증 갖고 오라 그래요. 영수증 갖고 오라 그러죠. 이거 없어. 어떤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대요. 그리고 또 거기 관련된 딴 데 가봤더니 또 없어. 그 세무사 사무실을 뒤졌더니 다 가짜로 신고한 거예요. 신고할 때는 안 걸려요. 왜냐하면 그때는 영수증을 안 보니까. 근데 나중에 와갖고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마음이 거짓말하면 불편하잖아요. 웬만하신 분들은. 전 참고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로 다 이야기하는 게 제가 불편해요. 근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일명 커브로 때리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직선으로 치는 것보다. 근데 저는 왜 직선으로 치냐면 요즘 들어서 많이 느낀 게 커브로 때리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제가 못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진짜 잘하고 있는지 알고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못하면 못한다 잘하면 잘한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커브로 때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좀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세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쪽지 시험은 안 봅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운다라기보다 많이 봐두세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판매라고 하는데 세 가지 있어요. 거기 291페이지 밑에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현금 예상 할부는 대가래네. 인도기준. 그러니까 물건 주면 끝이에요. 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건 갖다 주면은 이거는 팔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팔았으니까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연한 거죠.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맞아야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봐주세요. 가공도 시험에 잘 납니다. 그래서 가공 나오면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자, 이게 뭐냐면요. 가공의 뜻이 뭐죠? 가공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가공을 맡겼어요. 그럼 거래처에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가공 끝났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내가 못 받았잖아요. 예, 언제 돈 줘야 돼요? 물건을 받은 다음에. 그게 이거예요. 왜냐면 물건을 받은 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 게 다 만들었대. 근데 갖고 왔는데 다 엉망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돈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저것도 좀 잘 봐두세요. 폐업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폐업하는 때예요. 폐업 신고일이 아니고. 그래서 폐업하는 때 폐업됐다라고 보고 무슨 신고해라? 세금 신고해라. 왜냐면 폐업 신고일이 늦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폐업은 오늘 했어. 근데 폐업 신고는 2주 후에 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폐업 신고일이 아니고 폐업하는 때 끝난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사업 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는 돈 꺼낼 때. 왜 현금을 인치하는 때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그래서 간접세의 특징은 내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이게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판기에서 물건 팔았대. 근데 아직 나는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못 꺼내서 내라, 돈 꺼내서 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2페이지. 어저께 숙제 내드린 95회 있죠. 95회. 아까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문제 3번에 6번 있어요. 요게 요거예요. 292페이지 위에 수출. 그래서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근데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그땐 환가일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환가가 환전이에요. 환전. 네. 그 다음에 기준환율하고 재정환율. 설명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수출은 일단 선적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적이 배에다가 물건 싣는 날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왜 만들어 놨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 수출이나 수입은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는 환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환율을 적용하냐, 내일 환율을 적용하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출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적일 기준인데,
항상 이놈의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환가라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계약금을 받았대. 근데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계약금 받을 때 외화로 받으니까. 근데 이걸 내가 받아서 한국 돈으로 뭐 했어요? 환전했어. 그러면 그 날짜의 기준 금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환전하면은 내가 그 돈을 먼저 뭐 했죠? 받은 게 되잖아요. 예, 근데 환전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우리 외화로 돈 갖고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환전하면은 환전일 날짜로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환율이 바뀌는 거예요. 예, 왜냐면 오늘 환율하고 내일 환율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환율이 중요합니다. 외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환율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환율 아니에요. 기준 환율이라고 따로 있어요. 요건 이제 대부분 회계 쪽에서 많이 쓰는 환율입니다. 무역 쪽이나. 근데 우리가 쓰는 환율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요, 돈 바꿀 때 환율이에요. 맞죠? 그 환율이랑 이 환율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환율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 그래도 환율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환율 높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나가면 저기 수입하는 회사들 망해요. 왜냐면 갖고 가는 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은 1,050원에서 1,100원 사이. 그러면은 수출하는 회사한테도 타격이 적고 수입하는 회사들한테도 타격이 적다. 보는 게 한 1,100원 정도인데 맞죠. 한참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갈 거예요. 왜 안 내려갈 거냐면은 저기 뭐냐 우리나라 경기가 어때요? 안 좋죠. 그러면 외화는 오르도록 돼 있어요. 지금 1,300원 왔다 갔다. 네, 1,200원에서 1,300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출하는 회사는 좋죠. 예. 근데 수입하는 회사는 안 좋죠. 근데 문제는 수출이 많아지고 있어요. 수입이 많아지고 있어요. 수입이 많아지고 있죠. 지금 수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문제는 그거죠, 뭐 항상.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밑에 기타의 경우에서는 세 개만 좀 봐주세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여기는 있구나. 완성도 기준 지급. 요 세 가지도 달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세 가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요, 장기의 뜻이 뭐죠? 1년 넘는 거. 할부의 뜻은 뭐예요? 나눠서 내는 거. 장기 할부 왜 하죠? 그죠? 돈이 없으니까 비싸서. 맞죠? 중간 지급 조건부. 말 그대로 중간에 주는 거죠. 왜 한 번에 안 줘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결론은 비싼 거. 완성도 기준 지급. 이것도 한 번에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다 비싸요.
그럼 비싼 건 우리가 한 번에 주기가 어떻죠? 힘들죠. 그래 한 번에 안 주고 어떻게 주겠다? 나눠서 주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가세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내야 돼요? 3개월에 한 번씩 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에 낼 수는 없잖아요. 비싼 거니까. 그래서 돈 받기로 한 날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뭐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는 못 내는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 자동차 살 때 일시불로 해요? 할부로 해요? 할부로 하잖아요. 왜 할부로 해요? 비싸니까. 집 살 때도 솔직히 할부잖아요. 나누어서 내니까. 중도금 얼마, 뭐 잔금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내죠. 그래서 나누어서 내는 이유는 금액이 뭐하니까요? 크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나누어서 내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서 받을 때마다 뭐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낼 수는 없잖아요.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 내래. 그럼 세금 내다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한 번에 내지 말고 나누어서 보냅시다. 세금 냅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93페이지 용역의 공급 시기에서는 저것만 볼 거예요.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간주 임대료. 간주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 봐요. 과세기간 종료일로.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간주 임대료라고 쓰면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보증금에 대한 이의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불로소득. 불로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자, 배당, 그 다음에 부동산, 코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불로소득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불로소득이 많으면은요. 그 불로소득이 뭐라 그래야 되나? 많이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져요. 맞잖아요. 나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는데 코인 해갖고 앉아갖고 그냥 버튼 몇 번 눌렀는데 10억 벌었대. 그럼 일하기 싫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뭐해요?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이런 얘기들 안 나오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쪽 관련돼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관심이 많은 이유는 하나예요. 일하기 싫으니까.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그 세입자가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다가 아니 은행에다가 안 넣어도 이자 계산을 해서 세금 내는 거예요. 어디다 쓰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상가예요. 일반 지부에다가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왜냐면 1가구 1주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를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는데 2억에 500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그 2억 내가 보증금으로 냈잖아요. 그러면 거기 집주 상가 주인은 2억을 받았죠. 그럼 뭐 이거 갖고 뭐 빵을 사 먹든 뭐를 하든 그런 건 국가에서는 신경 안 쓰고요. 그 2억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10%만큼 세금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자에 대한 그렇죠. 이자에 대한 부분.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죠. 왜냐면 이 사람이 이자에다 쓸 수도 있고 은행에다 넣을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집주인 상황인 거고 국가에서는 너가 이걸 어디 쓰든 상관없어. 근데 너 2억 받았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해서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없는 건데 진짜로 된 그렇죠. 그래서 간주잖아요. 간주는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원래는.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로소득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노력을 하세요. 100원이라도. 왜 그러냐면 불로소득이 많아지면은 일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아니 보증금이 돌려주도록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왜냐면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실적으로는 보증금 돌려주는 경우잖아요.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돌려주니까. 네. 근데 돌려주는 거는 그건 나중 얘기고 원래 돌려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이 돈을 받아서 어쨌든 이 사람은 은행에다 넣어놓든 투자를 하든 해서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를 걷겠다, 이자를 계산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 이쪽에 미쳐 있죠. 맞죠? 왜 미쳐 있어요? 쉽게 돈 그렇죠. 쉽게 돈 벌고 싶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마인드는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이쪽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 없어도 하던데요. 그거 본인 돈 아니고 다 대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하려면. 예.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는 세금을 더 거두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일단 원래 올해인데 요거는 이제 좀 요즘 시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게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 나래도 이거에서 돈 번다 그러면 뭐하러 일해요? 계속 이거나 하지. 그러니까 주식해서 돈 잃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일 못해요. 돈 또 만들어 갖고 또 뭐해요? 주식해요. 그것도 마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마약이 딴 거 있어요?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하는 게 마약이지. 이걸로 돈 잃은 사람들 있죠? 또 해요. 돈 벌면. 왜요? 가만히만 있어도 100원이 1000원 되고 1000원이 만원 되고 만원이 10만원 되고 내가 그거를 또 맛을 봤어. 그러면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요 간주임대료 제도라는 걸 둬서 더 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예, 모두는 좀 오바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99%는 뭘 해서든 일을 해서든 뭐 투자를 해서든 로또를 사서든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본인들 목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해요. 근데 매번 설명드리지만 이거에서 돈 버는 사람은 항상 한정적이에요. 100명이 들어가서 100명 다 벌면 좋겠죠. 권리금은 상관없어요. 예, 권리금은 어차피 그거는 저기 뭐냐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뭐가 난리 났냐면 장사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권리금 2억 주고 들어갔어. 근데 지금 팔면 권리금 1000만 원 받는데 2천만 원 받는데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잃은 거죠. 그리고 권리금은 법적 보호가 안 돼요. 그러면 팔아갖고 한가를 팔아갖고 권리금도 나갔어. 그러면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야? 권리금은 어쨌든 은행에 찍히잖아요. 돈이. 예, 그러면 그거 이제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찍히면 잡히는 예, 찍히면 잡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요. 그 현금으로 못 받을 걸요. 무서워서. 근데 현금 영수증 달라 그러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달라.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걸 현금으로 받아갖고 꼬부쳐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세금 안 내려고. 안 내면. 예. 근데 전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집 근거에 5억이 있어. 10억이 있어. 그러면 나 맨날 그거 끌어안고 자야 되는데 잠이 와요? 맞잖아요. 근데 은행에 있으면 통장만 끌어안고 자면 되잖아요. 있는 걸 누가 알면 안 돼. 그렇죠. 그거 누가 아는 순간 그거 아마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못 믿을걸요? 그거 아는 순간? 어차피 간 통장에 찍히면 그 3개월 내에서 이자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자도 세금 내지만 많은 돈이 들어오면요. 국세청에서 조사해요. 너 이 돈 어째 받았냐.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 팔아갖고 권리금 받은 거다. 그래? 그러면 세금 내자. 얼마예요? 어떤 거요? 국세청에서 통장에 입금시켰는데 이게 국세청이 연락 오는 기준이 그건 몰라요. 그거는 대중 없어요. 딱 얼마라고는 얘기 못 드려요. 근데 이 사람이 소득이 없는데 그렇죠. 소득이 없는데 돈이 들어왔다. 그렇죠. 샀어. 비싼 거 15억짜리를 샀어. 그래갖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간 경우가 있어. 네, 그건 가능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소득이 없는데 왜 통장에 이만큼 있냐. 그래서 그거는 딱 이만큼이라는 건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크네?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국세청 자체에는 얼마라고 기준은 있을 건데 이런 거는 거기에서 일하신 분 아니면 거의 모른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면 그런 거 알려지면요. 어느 바보가 내 통장에 권리 금액을 넣겠어요. 쪼개서 넣어버리는 거지. 물어보는 이유가 유튜브 이렇게 보면 그 중화나 현금으로
왔다 갔다 동일한 금액을 일정 기간 근데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이잖아요. 예.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하냐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고객 중에 조사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대충 금액을 때리는 거죠.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예, 왜냐면 이거는 또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기보다는 한 이 정도 했더니 조사 나오더라. 저도 그거 몇 개 봤는데 정확하게 딱 이만큼 하면 걸립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좀 두리뭉실하게. 왜냐면 정확하게 얘기했다 틀리면 혼나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라던가 나라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약에 뭐 그 사람이 딱 대놓고 1,000만 원 넘으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500 넘었는데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소송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서 100%다 오픈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에서 자기 100억 있대. 나와갖고 돈 자랑해. 전 그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진짜 100억 있는지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거 그렇게 봐갖고는 이거 장난친 건지 뭐 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에 그 조세호 씨하고 나온 거 있죠. 있어요. 거기에서 유튜버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가는 있어요. 그래요? 주세요 친구인데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동차 관련된 거였어요. 부부였는데 자기가 뭐 미국에 뭐 어느 누구랑도 막 알고 근데 나중에 파봤더니 다 거짓말인 거예요. 어머나. 근데 그 사람이 그 프로에 나왔었어요. 어머.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어떻게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섭외했대? 확인을 안 하고 아니요, 확인은 하는데 응. 이게 세밀하게까지 못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뭐 독일에 가갖고 뭐 벤츠 가서 자기가 뭐 거기에 부사장을 알았다 그랬는데 그거 조사해 봤더니 신청만 하면요. 그 부사장이 나와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다가는 거짓말로 올린 거죠. 나 이 사람 아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내 말 듣고 자동차를 사든가 내가 이렇게 하면 너네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는요. 내 눈으로 100% 보기 전까지는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그럼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저 아시는 분이 그 붕어빵 관련된 거 하는데 안 믿었거든요. 카페처럼 해놓고 해요. 근데 저 제 눈으로 봤어요. 포스기를 보여줘갖고 봤는데 저번 달 거, 11월 달 거가 4천만 원 팔았어요. 붕어빵하고 계란빵 팔아서. 가능할 걸. 아니 그 가능은 한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붕어빵하고 계란빵으로 하루에 150만 원씩. 아니요 그러니까요. 근데 150만 원 파는 게 쉽냐고요. 쉽죠. 아니죠 쉽지 않죠. 붕어빵 계란빵으로. 왜 한 봉다리 만 원씩이잖아. 아니 그거 10,000원씩인데 150개 팀이 매일 들어온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붕어빵하고 계란빵하고 호두과자 팔았어. 그러니까 3,000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4,000 가까이 팔았다니까. 쉬운 건 아니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맞잖아요. 옆에 알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햄버거 집은 아니요. 거기 오토로 돌리고 있어요. 하루에 1,000만 원, 2,000만 네. 원. 오토로 돌리면 아니요. 가능은 한데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것도 아니고. 예, 3천만 원 그렇죠. 번다는 말이 맞나 보다. 3천만 원 벌기는 하는 거죠. 근데 매출액이에요. 이익은 아니고. 매출액이지. 예, 이익은 한 1,000만 원, 800에서 1,000. 그렇지 매출액만. 그렇죠. 아, 근데 매출액 3천도 쉬운 거 아니죠. 요즘 부동산 앞에 왜냐면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 노점에서 파시는 분 하루에 많이 팔아봤자 40에서 50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정도 노접인데 장사 카페처럼 하면 가능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근데 대박 난 거지. 붕어빵 보니까 그냥 와서 그 자리에서 몇 시간만 굽으면 되더라고. 모든 데는 붕어빵 굽는데 3시간이면 구울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대신 초반에는 태워 먹어야 돼. 어. 못 하니까요. 그리고 한두 시간 구우면 돼요. 근데 제가 간 데는 기계로 돼 있어 갖고 붓고 붓는 것만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버튼 누르면 얘가 알아서 익으면은요. 예,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때 빼면 돼요. 다 아, 재료
그거 뒤집기도 안 해요? 네, 뒤집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전기로 해갖고 이렇게 덮어놓는 아, 형식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가. 예, 그러니까 분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계가 나와. 가서 저기만 하면 되겠더라고. 그리고 알바생한테 물어봤더니 붕어빵 장사할까? 이틀이면 요즘 붕어빵 장사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는데 노점에 걸린다니까요. 부동산 잘못하면. 안 되니까 부동산 앞에 놓고 예, 맞아요. 강아지 안 되니까 강아지 앞에 가게 앞에 놓고 자기 근데 그렇게 파는 거는요. 한 하루에 한 3, 40만 원? 그래 그냥 네. 물어봤어. 하루에 3, 40만 원만 벌고 재료비 반띵하고 20만 원씩만 벌.